서브이슈입니다. 상류층으로 이끌어주는 아비투스. 아비투스란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비투스가 있는 사람이란 가진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류층은 아비투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은 무엇을 가졌다는 뜻일까요?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라는 책을 보면 상류층은 7가지 자본을 가졌는데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 자본 그리고 사회자본을 가졌습니다. 루비 페인이 지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상류층이 되려면 경제자본, 문화자본, 학력자본, 사회관계자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류층은 최대한은 많게는 7가지, 적게는 4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중 겹치는 것은 루비 페인이 주장한 경제자본, 문화자본, 학력자본, 사회관계적 자본 4가지입니다. 그중 상류층이 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자본은 물론 경제자본입니다. 한국에는 상류층이 있을까요? 유럽과 같이 계급이 현재도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한 한국 사회도 서서히 상류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류층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적 자본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경제 자본을 쉽게 모을 기회가 생깁니다. 건설회사 대기업 임원을 하던 사람이 정년퇴직을 앞두었습니다. 임원 전용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기사와 대화 도중 그도 마침 얼마 후 정년퇴직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은퇴 후 어떻게 밥을 벌어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자신은 이미 부자라 은퇴 후에는 일하지 않고 여행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임원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고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는 건설회사의 특성상 임원의 차를 몰면 그들이 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아파트 등을 지으려고 땅 매입에 나서면 그 옆에 땅을 자신도 조금씩 같이 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니 땅값이 크게 올라 자신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건설회사 운전기사도 고급 정보에 접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운전기사도 그런데 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듣는 사람은 자산을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이것이 바로 아비투스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자본, 즉 돈만 많으면 상류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적 자본은 기본이고 그 외에 문화적 자본, 학력 자본, 사회관계 자본이 있어야 상류층이 됩니다. 덧붙여 심리 자본, 신체 자본, 언어 자본까지 얻는다면 본투비 상류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경제적 자본만 가지고 상류층이 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A란 사람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돈을 엄청 번 몇백억대 부자입니다. 그리고 B란 사람은 명문대 의대 교수입니다. 돈은 A가 훨씬 많겠지만 B가 상류층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A는 경제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B는 경제 자본은 좀 부족하지만 학력 자본과 사회관계 자본 그리고 문화 자본이 A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상류층이 되면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는 지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위는 경제력과 다르게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비로소 지위가 생깁니다. 지위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산층이나 하류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대가 지나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 자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대는 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었다고 상류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산층이나 하류층에서 올라온 부자는 자신의 계급에서 소외당하고 상류층에서 겉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만 많은 부자는 자신이 속했던 계급과 상류층 사이에 있는 경계인입니다.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LG의 구광모 회장 등의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계급 상승자이고 이재용 회장은 본투비 재벌이기 때문이죠. 물론 서정진 회장은 일반 서민이 보기엔 엄청난 부자임에도 재벌들 사이에서는 경계인에 불과합니다. 즉 계급 상승자가 상류층의 모임에 낄 수 없는 이유는 출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은 학력 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건 투자를 해서 벌었던 간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학력 자본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는 학력 자본에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들여 자식을 가르치고 공부시켜 이대는 학력 자본을 갖게 됩니다. 물론 부자라면 한국에서 안 되면 외국으로 자식을 유학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학력 자본을 갖춘 이대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학력과 부모의 경제적으로 사회 관계 자본을 갖게 됩니다. 3대에 들어서면 어렸을 적부터 1대의 경제력, 2대 학력과 사회 관계 자본과 문화 자본을 익히며 상류층 클래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류층은 검소합니다. 벼락부자는 외제차, 고급 식당, 귀금속, 명품 가방, 호캉스 등에 집착합니다. 많은 소비를 하며 자신의 부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명문가는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고 없는 명품을 소비하며 남들에게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게 소비합니다. 상류층의 검소함은 중산층을 기쁘게 하고 벼락부자와의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상류층은 검소할까요? 왜냐하면 상류층은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철학자 부르디에는 인간은 구별짓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뜻이죠.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놉니다. 그런데 상류층은 이미 부자입니다. 따라서 외제차, 고급 식당, 명품 가방 등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벼락부자는 중산층 또는 하류층에서 올라온 계층이기 때문에 명품을 소비하며 자신이 있었던 중산층이나 하류층과 구별짓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구별짓기를 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외진 오두막에서 스마트폰을 끄고 일주일을 시골 생활을 하며 꼬박 보내는 것입니다. 상류층은 언제든 호캉스와 같은 것은 경험할 수 있으니 하류층이 사는 일상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것이죠. 카자흐스탄에 가보면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외진 곳으로 가서 게레에서 자고 야외에서 온천을 합니다. 중산층은 의대를 선망하지만 상류층은 그리스 문학을 전공합니다. 의대는 실용적이지만 그리스 문학은 중산층의 눈으로만 보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류층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쓸 여유를 보여줌으로써 자신과 중산층을 구별짓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간 것이 학력고사 점수가 모자라서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엔 말이죠. 그러나 공부를 잘한다고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다면 정말 웃기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대는 중산층이 가야 할 실용적인 과이기 때문입니다. 상류층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하류층은 태어나서 중산층까지 도달하는 데 일생을 보냅니다. 그러나 상류층으로 태어났다면 부모가 이뤄놓은 모든 아비투스를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어 쉽게 상류층에 머뭅니다.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잠재력은 가족에게서 나옵니다. 상류층 자녀는 구글 검색을 해서 나오는 유명인들을 어렸을 적부터 이모, 삼촌이라 부르며 가까이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투스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예를 들어 상류층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한다면 평소 삼촌이라 부르던 유명 자동차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쉽게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류층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하고 그들을 밟고 위로 올라서야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자들에게 적대적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에 가려면 내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내신은 같은 반, 같은 학교 출신들과의 경쟁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아니라 적이죠. 그러나 상류층은 머리가 나빠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면 일찌감치 부모 찬스를 써서 해외 유학을 갑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상류층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상류층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못합니다. 일부는 될 수 있겠죠. 상류층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류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상류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도 되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류층이 되려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류층이 되면 좋은 점입니다. 첫 번째는 상류층이 되려면 나보다 나은 사람과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적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공부 잘하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직업은 현재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알아보려는 뜻이죠. 즉 친구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은 친구에게서 그런 것을 왜 물어보았을까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만나야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자를 질투한다면 자신이 돈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예쁜 친구를 질투한다면 자신은 못생겼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질투한다면 자신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죠. 즉 남으로부터 결핍이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친구를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없는 것을 남이 가졌다면 부러워하며 그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쁜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 예쁜 친구에게 화장법이나 다이어트법 그리고 예뻐지는 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예쁜 친구에게 꼬이는 남자의 괜찮은 친구와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친하다면 공부법을 알게 되고 그들의 공부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대기업 교수, 전문직 등 빼기 좋은 친구를 두게 됩니다. 부자와 친하다면 그들이 부자가 된 노하우를 알게 되고 그들이 가진 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쉽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면서 그들을 멀리하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류층이 되면 보여주기식 과시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식 과시소비는 졸부들의 전유물입니다. 중산층이나 하류층이 이런 소비를 지속하면 자산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부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과시적 소비를 하면 할수록 허무해집니다. 과시적 소비는 물질적 소비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명품백을 사면 3개월은 기쁘겠지만 이후에는 적응이 되어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 무덤덤해지면 더 비싸고 새로운 물질적 소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살고 있는 현대인입니다. 원시인은 가진 것에 만족하면 게을러지고 사냥을 할 수 없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은 계속 새로운 것에만 반응하도록 생존해 왔습니다. 차라리 미래를 위한 소비, 가족을 위한 소비, 검소한 소비가 더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상류층이 되면 이기는 것에 습관이 됩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읽고 나서의 교훈은 하나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늦게 보내라는 것이죠. 그래야 또래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게 되어 리더로 큰다는 얘기입니다. 승자의 뇌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세상을 살면서 이기며 살아가게 되고 세상을 사는 것이 쉽게 됩니다. 상류층의 집에도 태어나고 자라면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성격도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구김살 없이 자랍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도 자라면 공부도 잘하기 힘들고 남들 학비 때문에 알바도 뛰어야 하며 세파에 찌들게 됩니다. 상류층 아이는 명문대에 갈 것이고 취업도 쉽겠지만 가난한 집 아이는 대학 졸업도 힘들 것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면 최소한 내 대에서 가난은 끊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난을 끊어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부모의 도움도 멘토의 도움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내 아이도 아마도 나와 같이 가난하게 자란다면 내 아이는 분명히 커서 부모를 원망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류층이 되면 행복합니다. 인간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를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없겠죠. 부자라면 나를 부러워할지언정 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부만 높아도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부자이며 학력이 높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죠. 여기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갖춘다면 부러움을 넘어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상류층입니다. 무개념에 돈만 아는 졸부가 아닌 상류층은 남을 배려하면서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제 가능한 우월성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가진 것으로 없는 자에게 갑질을 하면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배려한다면 그것이 바로 통제 가능한 우월성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결론입니다. 상류층이란 목표를 가지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 전에 이뤄야 할 아비투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상류층처럼 또는 상류층이 되려고 살면 좋겠습니다.